자, 그래서 우리가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네, 도구를 분리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도구를. 자, 이 앞부분이 지금 녹화가 살짝 안 됐어요, 대표님들. 살짝 안 됐는데 꼭 뭐 이거는 안 들어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네. 그리고 어차피 복습을 하는 부분이라 제가 바로 아니면 줌에서 따로 네,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서 보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잠깐 닫을 거고요. 자, 파일에서 다시 새로 만들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부분 있죠. 얘는 우리가 A4 사이즈라고 해서 210에 297 그리고 밀리미터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방향을 나는 세로형이냐 가로형이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보드라고 해서 종이를 몇 장을 만들 거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종이를 2장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여기에 2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돌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포토샵에서는 돌연이라는 거 안 했죠. 영어에서는 블리드. 자, 우리 3기 대표님들 블리드 들어보셨죠? 네, 아무도 대답 안 해. 네. 우리 저기 색칠분 만들 때. 네, 네, 들었어요. 색칠분 만들 때 그렇죠. 네,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게 이게 돌연, 블리드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자, 와우프레스라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배우고 나면 내가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인쇄를 넘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단, 합판 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재단 사이즈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손으로 받았을 때 사이즈. 즉, 지금 이게 A4 사이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작업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인쇄를 어디에다 맡길 건지 먼저 결정하시고 거기에 있는 요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하면 그쪽에서 돌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분리도 잘못했어요.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얘하고 얘의 차이가 몇 정도 나요? 3mm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요것도 3mm. 근데 우리가 아마존 KDP 등록할 때는 요게 좀 틀려요. 걔네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3mm예요. 그러면은 도련은 몇이다? 도련은 1.5가 되는 겁니다. 양쪽으로 1.5씩 늘어나기 때문에 3mm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것을 일러스트에서는 여기에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1.5 이렇게. 1.5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인쇄를 보낼 거 아니야? 그러면 돌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인쇄를 보낼 게 아니면은.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돌연은 설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얘가 인쇄로 해서 A4로 했고 그 다음에 1.5로 했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밀리미터 그리고 컬러는 인쇄용이기 때문에 CMYK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포토샵에서는 뭘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RGB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처음 포토샵에서 작업할 때는 처음에는 무조건 RGB로 해야 된다. 왜? 일부 필터 기능들이 비활성화가 된다. CMYK면. 자, 그 다음에 레스터라고 해서 300dpi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러는 벡터기 때문에 일러에서 그린 것은 깨지지 않아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자, 이 흰색은 당연히 뭐겠어요? 흰색은 A4 사이즈인 거고요. 이 빨간색 선이 뭐다? 돌연 영역인 거예요. 돌연. 그래서 대표님들이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을 하는데 그 디자인이 컬러가 배경에 들어가 라고 하면은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좀 넣어볼까요? 핑크색으로 컬러가 들어가. 그러면은 도령까지 여기 빨간색 있죠? 밖으로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여기까지는 색을 다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빨간색까지. 이해되셨나요? 무조건이에요. 만약에 이미지도 넣는다. 자,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이미지를 가져와서 넣는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 크기를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흰색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서 인쇄를 보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 끝에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상관은 없지만 요 도령까지는 이미지를 반드시 내줘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네. 돌연 설정을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건 설정을, 자, 돌연이 혹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자, 파일에서 문서 설정으로 한번 가보세요. 파일에서 문서 설정. 자, 거기에 돌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됐나요? 김현주 대표님? 아마 여기가 0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돌연이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인쇄를 하실 때는 여기 돌연, 우리가 책인 경우는 이 돌연이 4까지도 가요. 어떤 경우는 책은 3에서 4 이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명함은 보통 1이에요. 요즘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돌연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트보드는 요 종이 페이지 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자, 만약에 문서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를 들어서 얘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서 돌연 0으로 놓으셔도 돼요.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어요. 문서를 만들었는데 일러스트는 인쇄가 되는 부분은 이 하얀색 종이 영역만 인쇄가 됩니다. 인쇄가 되는 것은. 하지만 작업은요, 여러 데에서 작업하셔도 돼요. 이런 회색 영역에서 작업을 아무 데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그게 좀 편해요, 오히려. 대지가 엄청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는 것은 파일에서 우리 저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포토샵은 PSD죠. 원본 파일 저장하는 게. 일러스트는 AI입니다. 확장자가 AI예요. 일러스트는. 자, 그런데 요즘은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일러스트나 얘네들 특히 뭐 프리미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요. 상위 버전에서 상위 버전에서 작업한 것을 하위 버전에서 열 때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 버전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이제 안 붙어 있는데 원래는 얘가 정확한 명칭은 일러스트레이터 CC 2024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처음 일러스트 배운 버전이요. 여기 밑에요. 2.5 버전부터 제가 배웠습니다. 정말 옛날 사람이죠. 그래서 하이 버전으로 저장할 때는 여기서 저장한다.
네, 네. 일반적으로는 요즘은 호환이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를 안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컬러풀한 거,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챗GPT에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디가 있냐. 아까 또는 글라디언트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요 녀석 제가 일러스트에서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리고 이미지 추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얘를 이미지를 추적을 했고요. 그리고 확장 명령을 준 다음에 자, 얘 선택하고 똑같죠? 선택 동일하게 칠 색상 딜리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얘를 저장을 해볼 거예요. 네, 얘가 용량이 안 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이구. 자, 그 다음에 얘를 SVG로 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놓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자, 요 녀석 마우스 오른쪽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는데 자, 속성을 가봤더니 용량이 101K예요. 그쵸? 근데 아까 용량이 150K 인 경우는 SV로 저장을 할 수가 없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내가 저장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PNG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대지 맞춰주시고요. 파일에서 내보내기. 거기에서 내보내기 형식으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웹용보다는. 내보내기 형식. 제가 두 개 다 거기다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PNG는 하는데 반드시 요걸 체크해 주셔야 돼요. 대지. 그래야 크롭이 되거든요. 대지. 그리고 내보내기. 이때 인쇄를 생각했을 때는 해상도를 고로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300으로. 요렇게 해서 PNG로 저장을 하시고 여기 배경 당연히 투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올리시면 돼요. 자, 이 경우가 용량이 큰 이유가 뭐냐? 자, 컨트롤 Y를 해볼게요. 패스선이 엄청 많죠? 요런 것들. 그죠? 이렇게 패스선이 많은 경우는 그만큼이 용량이에요. 그래서 얘가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실 때 자, 여기 보면 JPG로 저장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자, JPG로 저장하는 것도 아까 PNG처럼 파일에서 내보내기 그 파일 형식을 JPG 이렇게 저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JPG도.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인쇄용으로 저장을 하고 싶어. 디자인을 다 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얘를 PDF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인쇄일 때는. 인쇄일 때는. 자, PDF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여기 고품질 인쇄인데요. 요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문서 돌연 설정 사용. 아까 돌연 우리가 전단지일 때 1.5 이렇게 했죠. 이거 체크 안 하면 A4 사이즈로 내보내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인쇄를 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고품질 인쇄로만 체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또 나중에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네, 우리가 저장을 다양한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실습자료 공유, 일러스트 기초. 자, 제가 파일을 또 보내드릴까요? 자, 지금 보내드린 이 select라는 애를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일러스트에서는 선택 관련된 도구가 요것들이 선택 관련된 도구입니다. 맨 위에 있는. 자,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애들을 거의 많이 써요. 자,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선택 도구라고 하고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올라가면 요 도구의 이름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선택 옆에 V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단축키예요. 영어로 놓고 V를 누르면 선택 도구로 갑니다. 자, 그리고 얘는 직접 선택 도구라고 해서 A라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 쓰시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뜨는 게.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요. 편집, 환경 설정, 일반. 편집에 환경 설정에 일반으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여기에 풍부한 도구 팁 표시 요거를 해지해 주시고요. 들어온 김에 요거는 체크해 주십시오. 펜도구 쓸 때 자동으로 패스가 생기고 삭제되는 기능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편집에 편집 메뉴의 환경 설정의 일반이에요, 대표님. 편집 메뉴의 환경 설정의 일반. 찾으셨나요? 맨 밑에 있어요. 밑에 쪽에. 편집, 환경 설정, 일반. 자, 거기서 요거 체크, 요건 풀어준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이 안 나와요. 그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름만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아까 녹화가 잠깐 안 됐었기 때문에 요 도구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딱 클릭하면 속에 숨어 있는 도구들이 나오고 여기 끝에 아주 작게 삼각형이 있다. 그죠? 얘를 누르면 도구가 밖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여기 삼각형 클릭. 자, 이렇게 뺄 수가 있대요. 자, 일단 첫 번째 거 선택 도구 클릭해 주세요. 이제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선택 도구 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선택을 해지하고 오브젝트를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요점으로 써놨습니다. 요점으로.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선택 도구는요. 자,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조금 화면을 키울까요? 선택됐다라는 거는 보다시피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선택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클릭. 선택 해제는 빈 공간 있죠. 대지 빈 곳을 클릭하면 선택이 해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캔바나 미캔하고 살짝 비슷해요. 그죠? 이런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면, 드래그해서 선택했을 때 조금이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사각형을 이만큼 그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살짝 걸쳤죠? 이렇게 조금이라도 타면 무조건 선택이 돼요. 얘는 조금이라도 걸쳐지면, 자 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걸쳐도 선택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선택이 추가가 됩니다. 이것도 다른 도구들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미 선택되어 있는 애도요,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거나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천천히 해보십시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미캔이나 캔바도 거의 어도비 포토, 아니 어도비 얘네들 도구랑 비슷하게 많이 가고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꽃이 있는데 이 꽃에 요 꽃잎색만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핑크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요 빨간색만 선택 해제하면 되겠죠. 그러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빨간색 클릭,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컬러를 넣으실 때는 아까는 제가 여기에서 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더 많이 씁니다. 도구, 얘는 이제 우리가 도구라고 하죠. 도구에 보시면 포토샵에서는 얘가 정경색, 얘가 백그라운드 색이라고 했는데요. 일러스트에서는 얘는 칠색, 즉 면색이에요. 면색이고요. 얘는 선색입니다. 테두리색. 밑에 거는. 자, 그래서 면색 부분을 더블 클릭 따닥 하셔가지고요. 색상 피커가 나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컬러를 선택하는 거고요. 이 동그라미가 내가 지정하는 컬러래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컬러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가끔 특히 우리가 아까 어디 갔니? 예를 들어서 AI가 그림을 그려줬던 요 녀석들 있죠. 자, 요 녀석을 이미지 추적을 통해서 확장을 눌렀고, 자, 선택 도구로 얘를 이렇게 지웠어요, 일단. 그리고 나서 얘를 전구 컬러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할 겁니다. 이건 그냥 봐주세요, 대표님들. 얘를 따닥 클릭하고 색깔을 이렇게 노란색 계열로, 황토색 계열로 놓고 확인을 눌렀는데 회색으로 바뀌어버려요. 그쵸? 다시 한번 가볼까요? 따닥 하고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지금 파란색으로 했던 얘가 파란색으로 보이죠? 그런데 확인을 누르면 얘가 회색으로 바뀌어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색상 패널, 얘는 창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포토랑 똑같이 우리 이런 패널들은 다 이 창 메뉴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창에서 색상입니다. 자, 얘가 이 색상 패널의 요 옵션 메뉴 줄 3개 있죠. 요거예요. 얘를 딱 눌렀을 때 얘가 모드가 컬러 모드라고 해요. 컬러 모드가 회색 음영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색 음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캔으로 할 경우는 RGB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인쇄용으로 한다라고 할 때는 CMYK 모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이거는 CMYK니까 CMYK로 바꿀게요. 여기가 CMYK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마 색 넣을 때 꼭 이게 발생을 해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상 패널에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넣을게요. 얘를 클릭해서 줄 3개짜리 RGB나 CMYK로 바꿔줘라. 자, 지금 우리는 무슨 도구 때문에 요거를 해요? 선택 도구 지금 사실은 배우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선택 도구를, 어이구, 여기 검정색. 선택 도구를 한 다음에 선택 해지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다 클릭. 그죠? 선택 클릭. 선택 클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이동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브젝트 이동은요, 여기 잘 보십시오. 얘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서 마우스를 누르고 움직여 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 빈 공간에서 움직이면 선택이 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빈 공간에서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해되셨죠? 항상 색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가장자리에서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패스선 있죠? 이 가장자리를 잡고 움직여주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얘를 움직일 때 쉬프트 키를 누르면 수평, 수직, 45도로 이렇게 툭툭 움직여져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근데 자, 잠시만. 먼저 쉬프트를 누르고 얘를 클릭하면 선택이 해지가 되겠죠? 그죠? 원래 쉬프트 기능이 뭐가 있어요? 선택 해지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왼손이 잘해줘야 됩니다. 클릭, 움직이면서 쉬프트를 눌러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였죠?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아, 나 수평으로 가야지 하고 먼저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선택이 해지가 된다라는 거. 요거 네,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도구 더블 클릭 이동 대화 상자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더블 클릭하라는 얘기예요. 따닥. 원래 메뉴는 오브젝트의 변형의 이동이라는 명령이에요. 원래 명령은. 하지만 얘를 더블클릭 따닥 하면 이렇게 이동이라는 대화 상자가 뜨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플러스면 오른쪽, 마이너스면 왼쪽입니다. 50 하고 미리 보기를 이렇게 풀었다 클릭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대화 상자를 띄워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러 캐드라고도 해요. 도면도 쳐요, 일러에서. 정확하게 수치를 입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게 있네요. 선택 도구 외에 다른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선택 도구로 바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 도구로 갔습니다. 아이고, 취소. 사각형 도구로 갔어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 도구로 바뀌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셔야 돼요. 네, 아마 처음에는 선택 도구로 가서 네,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할 건데 나중에는 이 컨트롤 기능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나중에 연습하실 때는요, 제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하나씩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아요.
요점으로만 딱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이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나왔네요. 요거까지. 요거까지. 자, 보겠습니다. 여기 좀 작은 걸로 할게요. 요 꽃. 자, 얘를 선택 도구로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자, 거기 보면 Alt 키를 누른 채 오브젝트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Alt 키를 누르고 얘를 오브젝트를 이동시킵니다. 자, 이동시켰고요. 마우스부터 놓고 Alt 키를 띄셔야 돼요. 순서가 Alt부터 먼저 띄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복제가 됐죠. 어도비는 Alt키 기능이 복제 기능이 많습니다. 포토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포토샵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복제한 것을 반복해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럴 때가 뭐다? 컨트롤 D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렇게. 컨트롤 D, 반복실에. 실질적으로 명령은 오브젝트에 변형해 보면 이렇게 변형 반복이라는 명령입니다. 컨트롤 T, 컨트롤 T, 컨트롤 T, 컨트롤 T 이렇게 반복해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대요. 잘 되나요? 대표님, 저는 한 개만 선택이 안 되고 전체 꽃이 다 선택이 되는데 그거 해제하는 걸 잘 못하겠습니다. 전체가 선택이 된다고요? 네, 이동 도구로 끌어오면은 나 꽃이 그룹 안 해놨는데. 자, 지금 현재 혹시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자, 잠깐만요. 설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닐 거고요. 파일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엔터, 파일명이 뭘까요? 네, 파일명이 혹시 셀렉트 파일 셀렉터 맞아요? AI. 근데 네, 그러면은 혹시 무시 중에 그룹되어 있는 건가? 우리 대표님? 자, 보세요. 딱 선택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다 선택이 되나요? 선택 자체가 안 돼요. 저,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못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잘못 가져왔습니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네. 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잠깐만요. 파일 좀 찾고요. 일러스트. 자, 얘가 우리가 확장자가 보여야 된다고 그랬었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일러스트는 AI다 라고 얘기했어요. 확장자가. 그죠? 포토샵은 PSD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얘는 열기예요. 결론적으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따닥 해서 열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요 화면이 새로운 문서가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이 셀렉트를 이렇게 열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열면은요. 이 파일이 열려 있어서 잠깐 닫고요. 다시 얘를 이렇게 열면은요.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얘가 하나의 덩어리로 들어와요. 이렇게.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자, 얘를 열 때는 아까처럼 얘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여기 바로 가져오세요. 포토샵처럼. 이렇게 복사라고 나와 있죠. 이때 눌러서 열어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Alt 키를 누르고 Shift 키까지 누르면 얘가 수평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복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포토샵에서 했던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꾹 누르면 화면이 이동되는 거. 그죠? 요런 것들. 스페이스바, Alt키를 눌러서 마우스 휠 밀고 당기면 확대, 축소되는 거.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 삭제.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간단하게. 자, 내가 필요 없는 거 있어요. 선택하고 딜리트.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선택하고 딜리트. 이런 거, 네. 다른 도구랑 똑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 요것도 뭐 오브젝트 크기 조절 및 회전, 캔바나 미캔 써보신 분들은 이건 그냥 뭐 쉬운 거예요. 자, 얘를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테두리에 무슨 얘를 끄면 안 되니까. 자, 여기 보면 자, 얘를 선택하면 이런 테두리에 모퉁이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네, 요게 우리가 테두리 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 보십시오.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고 이때 Shift 키를 누르면 비례적으로 크기 조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장자리로 가면 여기처럼 이렇게 가장자리로 가면 마우스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얘가 회전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회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요. 요 테두리 상자 살짝 이렇게 살짝 바깥쪽으로 나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크기 조절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회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뭐 크기 조절할 때 Alt키를 누르고 하면은 중앙에서 이렇게 크기 조절이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면 Alt Shift를 누르면 중앙에서 크기가 이렇게 비례적으로 조절이 되겠죠.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거 빼낸 게 이거예요. 여기 딱 눌렀을 때 보시면 얘가 직접 선택 도구는 요거고요. 얘는 그룹 선택 도구예요. 플러스가 있는 것은. 저는 지금 요걸 선택했습니다. 자, 얘는 이 7 부분을 클릭하면은요. 이 색으로 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일단. 자, 여기 7 부분을 클릭해서 움직이면 선택 도구처럼 이렇게 움직여져요. 얘네들이. 낱개로. 그죠? 움직여집니다. 자, 그런데 얘는 클릭 해제하고요. 가장자리, 여기 가장자리는 여기죠. 이 가장자리를 클릭하면 요 녀석이 얘가 또 이렇게 나오니까 안 좋아. 캡처. 자, 가장자리를 클릭하면 색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선택이 돼요. 그죠? 만약에 얘를 딱 중앙을 클릭하면은요. 요런 식으로
얘네들이 색이 칠해져 있는 선택,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차이점은. 그죠? 그러면 얘는 뭐냐? 이 기준점 있죠. 여기 사각형 같이 생긴 애를 이렇게 끌어당기면은요. 얘네들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정도 가능하고요. 자, 사각형 하나만 그려볼까요? 요거. 얘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이 속에 이렇게 도구들이 있어요. 사각형, 둥근 사각형, 원, 다각형, 별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사각형을 하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컬러는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다른 컬러로 조금 바꿔줄게요. 조금 티가 나게 요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렸고요. 하얀색 직접 선택 도구로 요 면 부분을 클릭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여기 변이라고 하죠. 그죠? 선분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얘가 같이 움직일 때는 선택 해제하고 다시 클릭하시면 돼요. 선분을 클릭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움직일 때 자, 보다시피 여기가 색이 칠해져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여주고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 고정점이라고 하는 모퉁이를 잡아서 움직이면은요, 이렇게 개체의 모양을 자유롭게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잘 되나요? 자, 그 다음, 자, 얘를 선택을 했고요. 내가 이 모양에서 여기만 필요해.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니은자 같이만 필요해요. 그럴 때는 고정점을 잡고 딜리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색을 이걸로 바꿔볼까요, 우리? 색을 흰색으로 놓고 테두리 색을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어요, 색을. 테두리 색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칠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색을 넣는 방법 뭐였어요? 더블 클릭, 따닥.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면색을 없으면 이렇게 선으로만 이런 모양도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요소를 삭제할 때도 사용하는 게 이 직접 선택 도구다. 그래서 일러스트는 이 직접 선택 도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이번에는 원을 하나를 그려볼까요? 원. 자, 원을 그렸고요. 다시 직접 선택 도구로 갔습니다. 항상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져 버려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십시오, 대표님들. 이게 처음에는 힘든 게 얘는 투명이에요. X가 이 상태에서 가운데서 움직이면 안 움직여져요. 왜?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일 때는 가장자리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파란색이라 또 헷갈리니까 노란색으로 색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아까 얘가 이렇게 캡처해서 또 보여드려야 돼. 자,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색이 칠해져 있죠.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모든 기준점이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개체가 전체가 움직여져요. 전체가. 자, 그런데 제가 우리 대표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캡처를 조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두 개의 차이점 보이시죠, 대표님들? 얘는 칠해졌고 얘는 비어 있어요. 그쵸? 색이 칠해져 있으면 얘는 선택됐다라는 의미고 얘는 선택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는 애는 얘를 움직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여져요. 그런데 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선분을 잡고 움직이면. 즉 얘는 뭐예요? 핀으로 꽂아놓은 거예요. 고정해서 딱 핀으로 꽂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움직여지지 않고 선분만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기가 핀으로 꽂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얘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핀으로 꽂은 이 고정점이라고 하는 얘를 자꾸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이렇게. 그죠? 핀 자체를 여기다 꽂아놨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얘네들은 지금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고정돼 있고 얘네들이 수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전부 다 채워진 상태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움직여진다는 얘기예요. 채워져 있으면. 왜? 모든 게 다 선택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만 움직일 때는 선택 해지 반드시 선분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이런 선분을. 여기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수정을 하고 이동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직접 선택 도구는. 직접적으로 수정할 때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이상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직접 선택 도구는 오브젝트 면을 클릭하면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고 선 또는 기준점을 클릭하면 오브젝트를 변형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준점을 삭제하면 자, 여기 보면 기준점이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닫힌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도 지금 구멍이 뚫려 있지만 면색이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열린 오브젝트라고 한다.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선택하거나 선분을 선택해서 필요 없는 애들을 지울 때도 쓰는 게 직접 선택 도구다. 자, 그 다음에 뭐 기준점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대표님들. 자, 사각형을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각형 하나 그렸고 이쪽에다가 하나 더 그렸어요. 자, 그리고 하얀색 직접 선택 도구로 여기를 클릭해서 지웠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여기를 클릭해서 지웠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지워보십시오. 자, 지우실 때 선분을 선택해서 지우면 이렇게 지워져요. 여기 면만. 그죠? 자, 그런데 고정점, 기준점 여기 모퉁이에 있는 애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우면 이 고정점하고 연결되어 있는 두 선분이 같이 지워져요. 자, 그래서 얘하고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야, 기준점 정렬이었구나. 네. 요거예요. 자, 열린 오브젝트 연결하는 거 컨트롤 J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얘는 자, 보세요. 요거 선택하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고정점 이렇게 두 개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너무 멀리 있어서 조금 가까이 좀 가져올게. 야, 얘가 요즘 자, 보세요. 여기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여기를 눌렀어요. 여기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를 누르면 우리가 기준점 두 개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연결을 누르시면 이렇게 얘가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끔 네, 써먹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사각형을 그렸는데 얘를 삼각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랬을 때 직접 선택 도구로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여기 보면 평균점 연결이라는 거, 그게 아까 요거였어요. 여기 평균점 연결. 자, 얘를 가지고 모두를 클릭하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져요.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점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겁니다. 취소 컨트롤 Z. 자, 또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평균점 연결해서 가로로 정렬하면 얘가 가로로 줄이 맞추기가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평균점 연결 세로 하면 얘가 세로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직은 많이 써먹진 않을 거예요. 우리 백선우 대표님 지금 뭐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 얼굴에서 티났어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네, 끝났어요. 설명하는 게 없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뭐냐. 자, 이것만 같이 할게요, 대표님들. 자, 이쪽 옆에다가요. 원 하나만 그려주세요. 원. 자, 원 하나 그리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조금 두껍게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그렸나봐요. 자, 얘를 하트로 바꿔볼 거예요. 원을. 원 그리셨나요? 아직 못 그리신 대표님 계신가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직접 선택 도구로 가신 다음에 바닥 클릭,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 여기 맨 위에 있는 여기를 선택해 주세요. 고정점만. 자, 고정점 선택하면은요, 또 캡처하고. 자, 얘네들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여기는 비어 있고 얘만 칠해져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이게 방향점이라는 겁니다. 요게. 얘는 곡선을 도와주는 애예요. 방향점은. 자, 얘의 역할은 뭐냐? 자, 여기 방향점 동그라미 잡아서 움직이면 이렇게 곡선, 그죠? 자, 이렇게 길게 빼면 얘가 선이 길쭉하게 되고요. 얘를 이렇게 넣으면 선이 짧아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곡선을 조절하는 게 이 방향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점은 보다시피 양쪽이 같이 움직여질 거예요. 그런가요? 같이 움직여지나요? 혹시 방향점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바닥 클릭하시고 가장자리 선분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고정점을 클릭하시면 방향점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향점을 움직일 때 Alt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한쪽만 이렇게 수정이 돼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양쪽이 안 움직이죠. 한쪽만 움직이죠. 한쪽만 움직이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얘를 우리가 여기다 이제 하트를 눈으로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예쁜 하트를. 그러면 얘가 살짝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고정점을 사각형을 잡아서 내려주시고요. Alt키를 누르고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자, 이쪽도 한번 끝 저쪽에 했으면 이쪽은 굳이 안 눌러도 돼요.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트의 머리는 됐죠. 그러면 얘를 아래쪽에 있는 녀석을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다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점을 잡아서
이렇게 좀 놓칠 땐 다시 클릭하시고 하시면 돼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주고, 이번에는 Alt 띄었고 여기 움직여주시고요.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이거 안 이쁜 것들은 저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직접 선택 도구로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 자, 이 다음이 여기 중요해요. 여기는 Alt키를 누르시면 안 돼요. 그냥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만 돌려주세요. 잡고 대각선으로 살짝. 잘 안 되죠? 잘 안 돼야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원 다시 그렸고요. 직접 선택 도구로 위에 부분. 네, 제가 흰색으로 가서 해야 되겠다. 컨트롤 A 지워버리고요. 자, 원 그렸고요. 이해를 높게 해서 색깔을 이런 색으로 바꿀게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자, 얘가 하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얘를 먼저 밑으로 좀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Alt키를 누르고 요 방향점 잡아서 올리는데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잡고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쪽도 이렇게. 먼저 이 모양부터 만들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요거, 얘도 뾰족하게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살짝만 밑으로 내린 다음에 Alt키 누르고 방향점 잡고 올려주고, 잡고 올려주고. 자, 그리고 여기는 Alt 누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옆에 쪽은 누르지 말고, 그리고 나서 방향점으로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고요, 이런 식으로 사선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쪽도 잡고 Alt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조금씩 움직이시면서 모양 요 방향점으로 예쁘게만 가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방향점이 길어져서 이런 식으로 길어지면은요, 모양이 이렇게 울퉁해져요. 길이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서 모양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하트 예쁘게 만든 것을 네,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트 모양이 부담 주기. 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계속 복습해 주시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안 되시는 분 제가 봐드리고, 우리 12시까지니까 봐드리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매트 남길게요. 네, 우리 대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왜 웃어? 만약에 이 모양이 조금 안 이쁘게 됐어요. 꼬불탕이 이렇게 좀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했던 것 중에 요 매끄럽게 도구 있죠. 요걸로 나중에 이렇게 조금 문질러 주셔도 돼요. 조금 안 이쁘게 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살짝씩 문질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님들 뭐예요? 얘 이렇게 채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미캔에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소 하나 벌써 만들어줬잖아요. 자, 이렇게 했죠? 자, 보세요. 얘 복사해서 크기 조절하고 살짝 돌려서 배치하고 요거 돌리고 크기 조절해서 살짝 하나만 더 조금 작게 해서 살짝 해놓고 뭐 하면 돼요? 컬러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맞아요. 요거 누르시고 예, 저장 SVG. 미캔 등록 끝. 요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네. 그 하트 모양의 네네. 그 위에 부분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 네네. 거기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컨트롤 A 일단 얘 지우고. 자, 원 이렇게 그렸죠. 자, 네. 선으로 놓는 게 우리 대표님들이 편하시니까 제가 선으로 놨고요. 네. 네, 여기. 얘를 먼저 조금 아, 이렇게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그리고 아,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동그라미 있어요. 네. 네, 얘를 잡고 올려주세요. 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이 가운데 게 이건 고정이 된 거죠? 그죠? 요거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는. 아, 네.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반대쪽은 Alt 안 눌러도 돼요. 한쪽이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올려주시면 네, 제가를 하면 음, 요 가운데는 고정이 되는데 한쪽 오른쪽만 이게 가운데 고정하고 여기 아니야 그 위에 여기는 나타나는데 그저 위에 조금 더 위에 거기 근데 이제 이 금방처럼 이게 하나 둘 세 아, 개가 나타나지 자, 않고 왜 그러냐면요, 여기를 클릭했을 땐 이렇게 나와요. 아, 여기를 클릭하셔야 돼요. 고정점을. 아,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고정점을 클릭하셔야 양쪽으로 나와요. 선분을 아, 클릭하면은 선택 해제하고 다시 클릭하면 나하고 연관된 얘네들만 나와요. 이렇게. 아, 네네. 자꾸 이게 한쪽만 나와서 아, 그러셨구나. 네. 가운데를 눌러야 된다고요? 네, 점을 클릭하셔야 돼요. 고정점. 이 사각형.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거. 네.